같이 할 수 있게 틀어놓고 같이 할 수 있게 도움 주세요. 이런 컨텐츠 만들어주세요. 그건 괜찮은 생각이다. 오늘은 메이저에 대해서 좀 해볼 건데요.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들리는 상대음감. 무슨 뜻이냐면은 간격이 다 같다는 뜻이죠. 같은 메이저끼리. 내가 이렇게 딱 연주했는데 오 미야 딱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절대음감이 있으면 음의 완벽한 높낮이, 헤르츠 조절 이런 것들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절대음감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메이저가 계속 올라가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아, 막 플랫이나 몇 개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높이 조정하면서 한번 시프팅 해주는 거. 안녕하세요. 클래식 공방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이니스 박정은입니다. 제가 여러 댓글을 막 읽어보다 보니까 스케일 연습 같이 할 수 있게 틀어놓고 같이 할 수 있게 도움 주세요. 이런 컨텐츠 만들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괜찮은 생각이다. 그래서 너무 많은 스케일 책이 있잖아요. 뭐 갈라미안 선생님 거부터 시작해서 뭐 다이제스트도 있고 칼플래시 너무 많죠. 흔히 말리 뭐 그래가지고 독학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방대하다. 이 스케일 책이. 그래서 저만의 약간 간소화된 초간단 스케일 연습을 조금 전수해 드리려고 해요. 너무 스케일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메이저에 대해서 좀 해볼 건데요. 모든 스케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뭘 해도 상대음감과 절대음감을 좀 넘나들어야 되는 능력이 좀 요구됩니다. 그래서 뭘 쳐도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들리는 상대음감. 무슨 뜻이냐면은 간격이 다 같다는 뜻이죠. 같은 메이저끼리는. 그래서 어떤 음과 음 사이의 간격들이 같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음으로 시작하더라도 마치 그 음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간격과 같게 들리는, 마치 내가 잘못 생각하면 그게 다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들리는 그런 상대음감적인 요소도 갖고 계신다면 스케일 연습에 좀 더 도움이 되겠고요. 또 역시 절대음감. 내가 이렇게 딱 연주했는데 오 미야 딱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절대음감이 있으면 음의 완벽한 높낮이, 헤르츠 조절 이런 것들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G 메이저부터 같이 연습해 볼게요. 제가 G 메이저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여기 가장 아래에 음이 G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개씩 반음씩 올라가면서 어떻게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들릴 수 있는지, 간격 싸움 때문에 음정이 왜 더 맞추기 쉬울 수밖에 없는지, 또 절대음감, 또 기계로 맞추면서 그거를 또 거기서 안에서 세분화하면 되시겠죠? 그렇죠? 연습해 보시면서 먼저 크게 봐서 상대음감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같은 간격으로 들리게 만들어준 다음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그게 어느 정도 폼이 되면, 내가 어떤 간격이 만들어지면 그 간격 안에서 기계랑 맞추면서 절대음감식으로 완벽한 헤르츠를 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연습하시면서 내 왼손 틀을 구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위를 처음에 아주 어려운 단계 스케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보고 가면 좋은 단계까지만 오늘 할 거예요. 한번 다시 가볼게요. G 메이저였고요. 역시 솔에서 시작했던 것보다 반은 올라가더. 내가 뭘로 시작해도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들려야 된다고 했었죠. A 플랫 메이저겠죠?
다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또 반음 올라가면 라에서 시작할 수 있겠죠? A 메이저. 손 풀기 할 때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반음씩 올라가면서 메이저를 다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하는 스케일이지만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생각하고 연습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C 플랫 했으니까 C 올라가 볼게요 한번. C. 우리가 1포지션에서 최대한 많이 쓰는 구간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생겨버렸어요. C가 되니까 반음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시전하는 테크닉이죠. 익스텐션. 이렇게 반음 차이 정도는 그냥 새끼 손가락 안에서 커버해주는 익스텐션 방법을 쓰셔도 되고, 정말 많이 쓰는 게 우리가 3포지션 라에서 올라가는 거죠. 높이 조정하면서 한번 시프팅 해주는 거. 내려올 때 다시 1포지션 높이로 와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다시 1포지션 높이로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C 메이저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익스텐션 쓰셔도 되고 3포지션 높이 연습하시면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이 라에서 올라오는 게 제일 많이 쓰는 우리가 구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간단 초간단 스케일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이 쓰니까. 그리고 또 도에서 더 올라가 볼게요. D 플랫 메이저. 상대음감만 가진 분들께는 마법처럼 정말 다 도레미파솔라처럼 들리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절대음감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메이저가 계속 올라가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막 플랫이 몇 개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계속 간격이 같구나, 그 간격을 쌓으면 되는 거구나, 패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완벽한 운전이 아니지만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손 위치, 손 높이 이런 것들이 잘 조정이 되고 있는지 먼저 폼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랑 세분화하세요. 그 다음 또 반음 올라가 보겠습니다. E 플랫. 구독자님들도 보이시죠? 제가 지금 되게 막 하는 거, 그쵸?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렇게나 해보고 높이는 측정됐는지요. 막 여기서는 제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익스텐션으로 처리해버렸죠? 또는 우리가 3포지션 라에서 올라가는 거 많이 쓰는 것처럼 5포지션도 제일 그 다음으로는 또 많이 쓰죠. 더 올라갈 때는 이제 1, 3, 5 위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니까 2, 4는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올라가서 하는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지션 높이와
O 포지션 높이가 좀 다른 거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높이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자리에서 하면은 안 됩니다. 올라가는 도중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 5, 1, 3, 5 스케일로 방금 스케일 하셔도 괜찮고, 또는 내가 가능하다면 익스텐션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E 가볼게요. 크게 음력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이 후음 연습에 점점 집중을 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2선에서만 너무 쓰는 게 연습돼서 불편하다. 그러면 역시 A선에서 한번 먼저 올라가 줬다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A선에서 한번, 2선에서 한번 이렇게 시전하셔도 괜찮죠. 내가 어떤 구간을 많이 쓰는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스케일을 편안하게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A선과 2선에서 한 번씩 시프팅을 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방법이었어요. 역시 2선에서만 2번 올라간 거였고요. A선과 또 복합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해두시면 내가 어떤 곡에서 나왔을 때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내가 어떤 구간에서 음정이 더 잘 맞고 내가 편하게 올라가는 것구나 이런 걸 알아두셔도 또 내가 핑거링을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 했으니까 내려올 때 섞으셔도 되고, 제가 올라갈 때는 지금 2선에서 2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또 A선, 2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제 머릿속에 도레미파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만들게 되는 거죠. 지금 더 올라가게 되버렸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익스텐션 처리해줬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한 번씩. 또는 비브라토를 위해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포지션에서 다 편한 데서 내려와 준 다음에 이런 느낌, 이런 레를 4번으로 내려오는 구조는 3포지션에서 많이 쓰는 구조라서 우리가 내려오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막 올라왔더라도 비브라토 때문에 내가 일부러 3번 쓰려고 많이 시프팅을 했더라도 내려올 때는 내가 편한 구조, 3포지션 구조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편한지 어떤 그 시프팅을 함에 있어서 내가 높이를 어디까지 살짝 더 올려줘야 책정이 올바른 건지 4번 손가락이 다 닿는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시면서 이렇게 메이저 스케일을 편안하게 폼을 구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스케일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프랑스에서 무슨 교수 연주회 이런 거에 참여했을 때 어떤 비올라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분도 저처럼 새끼 손가락이 되게 짧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손가락 균형이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로직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롤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E 스트링 할 때 내가 좋은 아치형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뻗으면은 똑같은 아치형이 아니잖아요. 솔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치형이 아니잖아. 그래서 똑같은 각도, 똑같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각도 롤링을 해줘서
여기서도 비슷한 아치형, 여기서도 비슷한 아치형, 또 롤링해서 비슷한 아치형, 비슷한 아치형, 비슷한 아치형, 비슷한 아치형. 이 각도가 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셨었어요. 저도 그 방법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비브라토나 이 운치에 대한, 그리고 그때그때 달랐던 음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각 각도별, 줄별로, 현별로 이 롤링이 필요하다. 좋은 시스템의 비슷한 각도들,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도별 롤링이 필요하다. 스케일을 하실 때 포지션 높이 책정과 마찬가지로 항상 감시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셨나요?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좀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꼭 주시고요. 응원 같이 해주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